저희 이어서 또 해볼게요. 힘드신가요, 좀? 너무 강의시긴 하겠어? 저희 뭐 연수 같은 거 뭐 가면은 그 청소년 상담소 저거 연수 때 집합으로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 4박 5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국가 자격증이라 법정 시간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대 일찍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아침 9시부터 막 저녁 한 8시까지 그냥 풀로 그냥 다 맨날 해요. 그러면은 와 진짜 저는 그래도 어릴 때 가서 괜찮았는데 나이 있으신 분들은 뭐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8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참 힘듭니다. 저도 어디 가서 듣고 그러면은 강의 듣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네. 그래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 2는 스펠링이 중복되기 때문에 또 넣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진짜로. 참고 또 참아야.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한 번에 되길 원해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 숙제 제때 해 하면은 그날부터 숙제 제때 하는 애가 되길 바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아야 된다. 그래서 왜 숙제를 제때 못했니부터 시작해서 그럼 숙제를 제때 하려면 뭘 해야겠니? 뭐 어쩌고 막 무엇을 위해 숙제를 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하기로 약속을 결국 합의에 도달했어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숙제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그걸 이제 써서 뭐 많이 보통 이제 핸드폰 쓰는 거나 이런 걸 때 많이 하는 방법인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핸드폰 하루에 1시간만 하기로 극적 합의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써서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할 때 1시간 하는 거야 하고 1시간 이렇게 써서 딱 붙이시면 안 돼요. 충분한 토론과 논의 끝에 극적 합의가 돼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걸 반영을 해줘야지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 세대 특징이 그거예요. 내 의견이 반영이 되면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책임이기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내게 안 들어갔으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는 하나 팁으로 좀 그냥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붙였어. 근데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완벽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자꾸 1시간, 이틀까지는 1시간 됐어. 근데 셋째 날부터 1시간 5분 되고 10분 되고 엄마 오늘은 뭐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1시간 30분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일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럼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또 뭐 될래? 또 그 얘기 합니다. 사회에 나가면은 시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너 그렇게 하면 인간 대접 못 받는다. 그렇게 갑니다. 그럼 걔가 그 말 알아듣냐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지.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다시 앉아봐라 합니다. 우리 1시간 하기로 했는데 왜 1시간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얘기를 합니다. 1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해요. 또 지난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다시 합의문을 다시 작성합니다. 월수금은 1시간 하고 화목은 1시간 뭐 그런 걸 해요. 이렇게 하고 또 해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딱 해서 딱 바뀌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중요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내 의견을 들어준다고 느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시간 하냐 1시간 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팍팍 바뀌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어릴 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건 확실히 그래요. 어릴 때부터 좀 그렇게 존중을 해주면은 팍팍 바뀌어요. 그리고 그러면 뭐 아마도 공부를 자기가 만약 하고 싶다면 공부도 잘하는 애가 될 거예요.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 잘하는 애가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는 게 요즘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처럼 억지로 시켜서 되기는 좀 힘들다.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한다라는 게 이제 자기가 받아들여졌을 때 공부를 한단 말이죠. 요즘. 예전엔 뭐 그냥 당위성이었잖아요. 진짜 그냥 학생의 본부는 공부다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죽어라 하는 게 너무 뭐 그냥 이유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는 이유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결정한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부모님께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맞아요. 방금 얘기했는데 한 번에 안 변해요. 근데 이제 한 초등학생 정도를 상담을 해보면 한 3, 4학년 뭐 이쯤 되면은 부모가 한 달 정도만 열심히 하면은 진짜 다른 애처럼 바뀌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처음에 상담할 때 진짜. 와서 뭐 진짜 이런 인간이 있냐는 시기였는데 와 진짜 한 달 정도 만에 정말 많이 바뀌어서 거의 모범생이 됐어. 와 진짜. 근데 그게 너 모범생 돼야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 대화하는 방법이라든지 방금 말한 것처럼 아이를 존중해주고 애정을 보여주고 같이 놀러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라 소리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어릴수록 잘 된다. 근데 뭐 커서도 이렇게 해주면 다 좋아요. C는 또 요즘 이제 의사소통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할 때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부모 자녀 관계 약간 옛날 버전으로 치면은 그걸 말해야 하냐 우리 그런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해야 한다. 아니 진짜로 말을 해야 알지 어떻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안다고 해도 오해일 가능성이 있겠죠. 내 식대로 그건 네 생각이고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모녀 관계 같은 게 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가 사춘기라든지 뭐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눈치 보느라 얘기를 못 하다가 문제가 잔뜩 커진 다음에서야 꺼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딱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화내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걸 딱 짚어주는 거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방식이 요즘 스타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얼마 전에 뭐 강의하다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서 하는데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다. 저 일단 평균 연령이 상당했어요. 그랬는데 나가는데 누가 몇 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ROTC 그 기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른들은 기수 물어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이제 그런 문화들이 되게 중요했고 그렇게 모임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지금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서 몇 년 군번이다 얘기를 했는데 기수도 모르냐고 뭐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몇 년 군번인지 알면 되는 거잖아요. 기수 그게 더 정확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또 나이 물어볼 때 어른들이 이제 무슨 띠냐 이런 거 그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하면 그게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뭔가를 이렇게 콕 집어서 나이를 물어보기가 좀 점잖지 않다든지 예의가 아니라든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직설적인 거 좋아하는 면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야? 라고 그냥 하는 게 몇 년생이냐가 딱 좋다는 거죠. 만나면 그거부터 해결하고 시작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사춘기 뭐 이럴 때 조심스러워서 진짜 말도 못 건다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딱 찝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무슨 도박이라든지 성 관련된 거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거는 수용해 줄 게 아닙니다. 계속 수용을 얘기했지만 이건 수용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명확하게 울타리를 쳐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상반되는 것 같지만 두 개를 같이 잘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부모 노릇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아이를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거랑 아이를 엄하게 훈육하는 거를 같이 잘해야 돼요.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둘 다 잘해야.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잘 선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울타리의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좋은 울타리는 어때야 되나요? 울타리의 일단 목적이 뭔가요?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울타리 쳐주는 거예요. 밖에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울타리 막 뛰어넘어서 잠깐 나갔다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이거 소용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떤 원칙을 자녀한테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게임 1시간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2시간 한다. 그럼 엄마 너무 피곤해.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원칙을 세우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허술한 거지. 이렇게 개구멍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울타리가 튼튼해야 울타리가 또 하나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기댈 수 있는 대상이 돼준다는 뜻이에요. 울타리가 막 흔들려 기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벽이만 흔들려 그러면 기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강하게 버텨주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친구한테 도박 때문에 500 껐어. 그러면은 500 너 다음부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500 딱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뭐 여담이긴 하지만 그냥 상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정 이자 이상 받는 건 일단 불법입니다. 20% 이상 받는 거는 요즘 하도 그런 사기가 많아가지고 무슨 그 가격표 다 있어요. 뭐 언제 방송 보니까 10만 원 꾸면은 다음 달까지 30만 원 다음 주까지 30만 원을 갚아야 되나 뭐 그래요. 그 또 10만 원 빌려줄 때 선이자 2만 원을 떼고 8만 원을 줘. 근데도 그렇게 한다는 게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 안 갚아도 돼요. 그러니까 500 달래 그러면은 500을 줄 게 아니라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야. 경찰서에 일단 걔를 신고해. 그 다음에 법정 이자만 계산해서 빌린 건 빌린 거니까 돈은 줘야겠죠. 그것만 원금은 줘야겠지. 원금은 줘. 근데 뭐 그것도 말만 잘하면은 안 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얘가 도박 소개시켜줘서 한 거니까 그런 걸로 딜을 칠 수도 있겠죠. 하여튼가 그렇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트 같은 데서 한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이제 불법적인 거는 안 갚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감정적 대응을 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근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힘들잖아요, 부모님이. 그것도 다 알아봐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냥 500 주고 너 다신 그러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금방 해결돼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전화해서 잘못했다는 거지. 쫓아올 것 같지만 바로 와서 싹싹 빌죠. 걔한테 협박받을까봐 돈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신고해보면 와서 바로 무릎 꿇고 싹싹 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부모도 같이 끌려가서 걔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500을 이렇게 주고 이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아주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뭐 제가 진로가 이제 전공이기도 하니까 진로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면 진로가 그렇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까지는 뭐 대충 알겠어. 근데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이란 어디지? 좋은 직업? 좋은 직업이란 또 뭐지? 돈 많이 버는 거? 나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벌려면 필연적으로 고생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해서 적당히 벌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그냥 내뱉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좋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두면은 알았어 그러지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착하게 살 건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진로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발생하는 갈등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공부해 이러는 거예요. 고3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오로지 그냥 다른 말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왜 못하냐면 입시제도 같은 게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직업의 세계도 엄청 다양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뭐를 공부할 건지부터 고민을 하고 할 건지 말 건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뭘 공부할지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공부해 이렇게 가면은 진짜 착하게 살아라 이 얘기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넌 왜 말 안 듣냐, 왜 공부 안 하냐, 자꾸 이런 것들이 따라붙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감정 소모만 시키는, 그냥 기분만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예를 들면 너는 뭐가 되고 싶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걸 하려면 최소한 이 대학의 이과 정도는 가줘야 된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성적이 이러니까 얘랑 얘를 올려야 여기 학교 정도를 갈 수 있을 것 같다. 얘랑 얘를 올리려면 어디 학원을 가야 될 것 같다. 얘를 언제부터 갈 거냐.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공부 잘해서 진짜 요즘 들으면 잘 생각해보면 참 웃긴 얘기예요. 그게 진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지 진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얻어야지. 예전에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비교적 좋은 직업이란 게 있었어요. 뭐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돈 많이 주는 회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그렇거든요.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한 회사 혹은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양한 선택지 중에 이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해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약간 부모 세대가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이 없으면 그걸 이해를 못한 채로 옛날처럼 뭐 수능 점수 잘 나와서 그거 수능 점수 높으면 무조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그 옆에 붙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가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지는구나 라는 그 느낌을 줄 수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주면은 알아서 공부를 잘해야 한다. 밥만 차려줘도 한양대 공대를 가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이거 뭐 사례 얘기인데 대학생 가서 그래서 부적응이 되게 많이 생겨요. 서울대 상담사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심리 상담사가? 거기 단과대별로 있어요. 상담센터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맨날 사람 보면은 한 40
40명 넘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하도 그러니까 서울대 특히나 부적응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어려움이 심해요. 왜냐면 맨날 1등하다 왔는데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1등하다가 갑자기 20등이 됐어. 그럼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엄마 시켜서 열심히 공부해서 왔는데 이과가 아닌 것 같아. 근데 기왕 서울대까지 왔는데 엄마한테 말하기 되게 힘들겠죠. 아닌 것 같아라고. 그러니까 또 이게 이상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울해진다든지 불안해진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반 대학에서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게 좀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성적 맞춰서 왔다 그러면은 1학년 때 바로 부적응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와서 봤더니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는 해야 되는데 자꾸 졸업하고 뭐 할래 물어보는데 전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부모님은 또 좋은 직업까지 해야지 그런답니다. 그게 뭔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 된다. 그래서 요거까지 또 예. 그 T는 이제 다른 방법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보자 이런 얘기예요. 꼭 하나만 우길 일이 아니다.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이런 얘기인데 특히나 지금같이 특성이나 개성이 더 존중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모두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어떤 기상천외한 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걸 잘하기만 하면. 네. 진짜. 아니 먹방 유튜버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라고 10년 전에 예상하신 분 여기 있으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진짜로. 네. 의사보다 더 벌. 진짜로. 네, 의사보다 더 많이 벌 진짜. 그럴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세상이에요. 그 어떤 거를 해도 잘하기만 하면은 되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내가 좋아하고 잘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 의사결정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옛날 방식이 그거죠.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다시 드리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볼 수 있다. 이거는 예를 그냥 바로 드려볼게요. 인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했지만 인간이란 참 변하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잘 변하지가 않아요. 이 자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담할 때 한 20, 30대 정도 상담을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모님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 이제 바뀌는 거죠. 포지션이.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말 안 듣는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나이 들면 사람 변하지 않는다.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또 거기서 또 그 얘기가 반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답입니다, 진짜. 저 어디서 들었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진짜. 80 넘으신 어머니가 자기는 이제 60대, 50대 뭐 이런 아들이고 80 넘으신 어머니가 맨날 서울에 이제 멀리 사시는데 서울에서 뭐했다 멀리 사시는데 자꾸 쓰러지신대. 이렇게 쓰러져서 막 119 부르고 난리를 친대 형제들이. 그래서 서울까지 막 뛰어간대. 뛰어가면은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육회 비빔밥이나 먹으러 가자.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된대요. 자꾸 육회 비빔밥을 이제 나중에 놀라지도 않는데 그냥 간대. 근데 어쩌겠냐는 거예요. 가야지. 가서 육회 비빔밥 먹어야지. 어쩌겠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잘 안 변한다. 그래서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안 된다. 말로 하라고. 육회 비빔밥 먹자고 얘기를 하라고. 그럼 내가 온다고. 그래도 안 돼. 그 아들은 약속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야. 자기는 갈 용의가 진짜 갈 거래요. 근데 오라고 하기 전에 가는 거잖아.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육회 비빔밥 먹고 싶지 않은 날이야.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냥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다른 다른 방식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사례인데 이것도 어떤 이제 굉장히 규범적인 어머니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은 인간은 인간으로 대우받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철칙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고3 아들이 있었어. 근데 얘가 맨날 8시 반에 일어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운 일이 되는 거야.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지. 이러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논의가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인간이 그럴 수가 있지. 계속 갈등만 반복되는, 계속 싸우는 거죠. 맨날 싸워. 일어나는 걸로 일어나, 안 일어나,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엄마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엄마만 화가 나죠. 얘는 어차피 안 일어나면 되니까. 엄마 너무 화가 나서 상담받으러 왔다 이거요. 엄마가 상담받으러 왔어요. 비싼 돈 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얘기했죠. 얘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어머니는 누군가 돌보는 그런 거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제 아들은 더 이상 그런 대상이 돼주기가 좀 어렵겠다. 이제 보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대신에 화초를 키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화초를 쫙 깔아서 엄마는 인간답게 7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7시에 일어나서 화초에 물을 싹 다 주면은 8시 반쯤이 돼요. 그럼 아들이 일어나면 밥 차려주고 학교 가고 그러면 된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찾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어나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 정리를 오늘 거 해보면은 이 진정한 관심 얘기했잖아요. 진짜 관심이 필요하다. 내 욕심 말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얘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좀 그렇게 이해해줄 필요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이 옳다고 우기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어려운 일인데 자꾸 그렇게 해요. 인간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처럼 남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이라면 7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게 얘가 그렇게 생각하면 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 네. 아닌 게 문제예요. 네. 어쨌건 내 입장에서 주관적으로는 진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객관적인 진실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도.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한다? 그럼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또 충분히 듣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너무 평범한 얘기지만 진짜 그래요. 끝까지 듣고 말을 하자. 마침표가 찍힌 다음에 내 말을 하자. 내 차례가 됐을 때 말을 하자. 네, 그런 거요. 이게 특히나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부모가 경험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여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시행착오가 사람을 키워줍니다. 시행착오를 격도로 허용해 주는 게 좀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그게 좀 부족해요. 맞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그냥 해줘버리는 게 더 편하거든.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 그러니까 편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편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도록 해봐주는 게 더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때 TV에 나왔는데 왜 의사 선생님 중에 본인이 ADHD인데 미국 의사 되신 분 있었잖아요. TV 나왔었잖아요. 그분 나왔을 때 그래서 완전 ADHD 전문가 중에 전문가일 수밖에 없죠. 네, 그 정도 됐으면. 네. 회사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그러니까 ADHD가 있는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예요.
왜냐면 자꾸 지적을 받거든요. 그런 걸 하면은 가만히 있어 이런 소리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조금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롭겠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맞고 틀리고 그렇게 많이 안 다양성의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더 낫겠죠. 아마 한국에서 의사 되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 존스 홉킨스 대 의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고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의대 중에 최고인 거잖아요. 거기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되기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꼭 그게 우리의 방식이 항상 옳으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행착오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사업가죠. 그래서 엄청 부자고 사업가고 일단 유명한 사업가가 딸이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를 갔다 오면 맨날 그걸 물어봤대요. 오늘은 뭘 실수했니? 이걸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 아빠 너무 신나는 거야. 너무 잘 됐다고. 야, 넌 그걸 통해 뭘 배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신이 나. 아빠가. 근데 오늘 실수한 게 없어 그러면은 아빠 시무룩해진다. 오늘은 헛된 하루를 보낸 것 같아. 이런 느낌의 표정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되게 도전적이고 이런 사람이 되겠죠. 물론 뭐 그 집안의 환경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부족한. 부모가 다 너무 가이드를 해주려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요즘 세대에 그게 이제 안 맞기 시작했다. 마찰음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이것도 되게 옛날 얘기인데 미국은 우리는 밥을 부가 차려주잖아요. 단적인 예가 미국은 시리얼을 하다못해 시리얼을 먹어도 시리얼 3개를 놓고 무슨 시리얼을 먹을래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문화 차이인 거예요. 완전히. 아주 뿌리 깊은 문화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서구화가 많이 돼서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서구의 그런 것 서구란 말 너무 있는 말이죠. 서양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다양한 관점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게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나 아빠는 계속 우리 것만 고집을 해. 그럼 이게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말이 주고받고가 되게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건 이런 거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왔다 갔다가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흔히 하는 말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아들 키우시고 그러면은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 같은 게 또 단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예인데, 그래도 롤 같은 거 보면 이제 세계대회도 하고 엄청나잖아요. 이제 몇 년 지나면 뭐 월드컵보다 더 큰 행사가 되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는데 부모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엄마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서 공부나 해라 이러면은 그냥 끝이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무슨 게임이냐, 어떻게 하는 거냐, 나도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가야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네. 그렇게 해보시기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죠. 마무리로. 부모에게 원하는 거 3가지, 자녀에게 원하는 거 3가지.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한 줄만 쓰시면 돼요. 제가 잘못 만들었네. 자녀면 부모에게 원하는 것만 쓰면 되고, 내가 부모면 자녀에게 원하는 것만 쓰면 되고. 네, 이 얘기 같이 해봐요. 거의 쓰셨나요? 이 앞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녀분이 재택근무를 하는 건데
얘기했죠. 재택근무를 하는 건데 밥을 제때 먹어야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그 장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대변을 못 되거나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도와줘야 되니까 자꾸 이걸 재촉하고 중간에 끊으려고 그러면 얘는 안 하려고 그러고 나는 이제 가서 자꾸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마침 젊은 분이 앉아 계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한번 이제 휠체어 똥을 한번 싸게 해라. 그리고 벽에도 뭐 바르던 뭐 똥 위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하루를 마치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근데 그 말이 진짜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 얘기를 듣니까 딱 생각이 났는데 그 아까 말한 저기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범죄자들이 그런 패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자꾸 뭘 해주는 거야. 범죄를 이렇게 축소시켜 준다든지 변호사를 구해준다든지 돈을 쓴다든지 뭐 그냥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네. 처음에 감옥을 보냈으면 오히려 그 다음 범죄는 안 저질렀을지도 모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봤을 때. 근데 계속 자범처럼 계속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야. 그래서 전과 막 18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그게 더 기가 막힌 거는 60살이 돼서도 그런다는 거야. 또 그 엄마가 60살인 애를 그걸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제 충격적이지 않나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와, 인간이 진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진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성인이란 게 뭔가요?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진다. 그거를 엄마가 자꾸 책임을 져줬던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부모가. 책임도 져주고 자유도 구속하고 하는 이 세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자유를 풀어주면서 책임도 네가 지게끔 이렇게 같이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놓기 힘든 거죠. 그게 부모가. 그 마음은 뭐 공감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결혼해서도 맨날 시댁과의 그 시기가 있고 뭐 그런 게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진짜 뭐 쉽진 않은 일이지만 저도 약간 공감이 돼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 약을 못 먹어서 뭐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죽냐? 안 죽잖아요. 죽는 거면은 억지로라도 먹여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근데 이 특성상 정말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케어를 해왔기 때문에 커서도 계속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엔 통제가 많고 자율이 적다가 아기 때는 이게 반대로 커가면서는 이제 그 자율이 많아지고 통제가 적어지게끔 요 방향으로 가야죠. 얘의 자율이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얘랑 나랑 다른 인격체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참견할 권리는 좀 길게 잡으면 한 30살까지, 짧게 잡으면 한 19살까지 라고 봐요. 부모가 그거에 참견할 수 있는 권리의 유효기간. 그 다음부터는 놔줘야 어렵겠죠? 쉽지는 않은데 일단 그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증문즉설 그 법정 스님 아니지 법률 스님이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그 얘기 그 시댁과의 갈등 그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엄마가 자꾸 왜 아들이랑 살라 그러냐. 아들 결혼했으면은 아들은 이제 새 여자랑 살아야 되는데 왜 나이 든 여자가 젊은 남자한테 가서 그러려 그러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랑 살게 납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참 어렵죠. 마음이 참. 네, 그래서 내가 필수적으로 케어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해주되 자율성을 기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자율성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왜냐면 결국은 자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삶이라는 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인용했던 것 중에 이 책에 나온 것도 꽤 있습니다. 이 책이 되게 옛날 책인데 아직까지 요즘 희한하게 되게 열풍이 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이런 자기계발서를 처음 쓰신 분입니다. 거의 역사를 여신 분이에요. 근데 엄청 디테일하게 자료 조사를 해서 그냥 대충 쓴 책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예시로 가득 찬 그 당시 미국의 그래서 약간 미국 문화긴 해요. 그래서 요 얘기 해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아까 남을 비난하지 마라 그 얘기했잖아요. 링컨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이 뭐 거의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링컨 아니겠습니까? 리더로서 링컨이 그 충격적인 사건을 젊은 시절에 겪은 이후로 절대 남을 비난하지 않았던 걸로 유명해요. 특히나 그 남북 전쟁 때 아주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래서 당장 공격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장군이 현장에서 그걸 안 듣고 공격을 안 해서 기회를 놓쳤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링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귀하가 이렇게 행동한 건 굉장히 나로서는 불만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의 판단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뭐 이런 식의 편지 썼어요. 꾹꾹 눌렀었겠지. 근데 결국은 그 편지가 나중에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대요. 안 보냈다는. 네. 그래서 되게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겠죠. 여튼 그렇고 그래서 그런 링컨도 왕년에 어땠냐? 젊을 때 한 20, 30대 때 몇 살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자기를 돋보이고 싶잖아요. 그 미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맞죠? 변호사였나? 그랬으니까 이제 젊을 때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엄청 신문에다 기고를 했대요. 맨날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비판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통찰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랬는데 한번 잘못 걸린 거야. 그 한 명 지방 귀족이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그 글을 보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결투 제도가 아직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결투를 신청했어요. 결투를 신청하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룰로는 결투라는 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결투를 거절한 인간은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죠. 죽을지도 모르잖아. 죽는 거잖아요. 한 명은 한 명 죽어야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달의 시간을 주어진대. 룰이 한 달 동안 연습할 시간 주고 그 다음에 이 결투를 요청받은 사람은 무기를 선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링컨 팔다리 길잖아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 장검으로 붙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장검 레슨을 받았어요. 안 죽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붙기로 해서 붙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입회인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숙하게 이루어집니다. 결혼식처럼. 입회인들, 증인들이 다 있고 서로의 명예를 걸고 붙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그런 야만의 역사가 끝물이었어서 다행히 거기 온 이 훌륭하신 분들이 말려서 붙진 않았대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절대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기로 했대요. 진짜. 죽을 수도 있잖아. 죽으면 다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요분도 이런 책을 썼지만 또 그게 있어요. 그 파티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어. 우리나라 눈치가 중요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파티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제 좀 높으신 분이 개최한 파티였던 거죠.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데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이 맞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유명한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들었을 때 그거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얘긴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또 붙을 뻔한 거야. 아니다, 성경이다, 셰익스피어. 증거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붙은 거예요. 끝까지 우기는 거지 둘 다. 그런데 다행이 아니라 다행이지. 다행히 그 자리에 셰익스피어 전문가가 있었어요. 전공자가 있었어.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내 말이 맞잖아. 했어요. 네 말이 맞는 거 알아요?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말이요.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말이요. 몇 장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이 친구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밑에 바로 얘를 혼자 이렇게 차면서 야, 뭔 소리 하는 거냐?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나중에 야, 너 그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거 알잖아. 그랬더니 알지. 무슨 작품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거잖아. 하는 거.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파티에 초대받아서 간 거다. 근데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책을 쓸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간 그 관계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요걸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하면서도 좀 상반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원칙을 세워줘야 되는 부분에는 정확하게 하고 이게 두 개가 같이 될 수 있어요. 관계가 좋아야지 이 원칙도 잘 지켜지고 이 원칙을 딱 잘 지켜야 관계가 좋아지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그러니까 감정을 섞는 거는 사실 별로 근데 안 좋다. 이 원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 이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오드리 헵번이 한 얘기인데 너무 유명한 얘기죠. 예. 되게 진짜 최고 인류 사상 최고의 미녀 할 때 거의 얘기하잖아요. 진짜 예쁘죠, 진짜.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말년에는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걸 되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정말 아름답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좋은 점을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자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